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동산 작가 이일구입니다.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땅을 잘 사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튜브로 이 땅을 영상을 찍어 판다면 하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즉 팔릴만한 땅, 황금성이 있는 땅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 가족, 친구, 지인에게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입지는 도로 여건이나 일자리, 개발 이슈가 있는 곳을 매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매에 나오는 땅이 별로 없는 곳을 매수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획부동산이 조금씩, 많지는 않고 조금씩 들어오는 땅을 매수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칼질, 손질, 인테리어가 없는 원행지를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크든 적든 지분보다는 한 필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GTX,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 변화가 생기는 지역을 매수해야 합니다. 도로 변화가 생기는 지역을 매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 일자리의 성숙도를 보고 성숙도, 얼마만큼 일자리가 이제 들어올 것인가에 가까워졌는지를 보고 매수를 해야 합니다. 아주 먼 예정인 지구보다는 바로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 번째, 손바뀜이 3번 이하인 땅을 가능하면 매수를 해야 합니다.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손을 탔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그만큼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또 꼭지를 찍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을 매수한다면 충분히 토지 투자로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첨만 되면 3억 원이라는 그럴싸한 문구로 유혹콜하는 세종시 한 아파트, 줍줍하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순위까지도 줍줍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혜택이 없어진다는데 그런 유혹보다 현장에서 땅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은 곳에 투자해서 여러분들도 투자로 꼭 토지 투자로 성공하시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일구 부동산 TV 작가 이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땅을 소개하는 부동산 작가 이일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1번 고속도로 IC에서 1에서 3km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거고요. 2번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도로 여건은 2차선과 4차선 동시에 접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은 뒤에 나옵니다. 이 땅을 잘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지적도하고 위성에서 보듯이 노란색 부분은 2차선에 접하고 있는 구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4차선에 새로 생긴 도로니까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는 겁니다. 다시 도로 확장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325번 국지도에 그 다음에 2차선, 2차선에 붙어 있는 그런 땅이라고. 옆에 주변에는요, 가율 산업단지와 그 밖에 이제 부간성 스마트밸리 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왼쪽 아래 보듯이 이동식 주택을 건축을 하면 아마 SK 하이닉스 공사장 인부나 기타 요 주변에서 생기는 그런 인력들을 위해서 좋은 숙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땅의 장점에 대해서는 오른쪽 아래 잘 설명해 놓았고요. 뒤쪽에 또 그 현장 동영상을 촬영해 두었으니까 잘 참조해서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선 보이시지요? 이 2차선에 앞쪽으로 접한 농지가 보입니다. 2차선과 농지 사이에 폐구거가 있는데요. 도로 점용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 아래쪽으로 포장된 도로가 보입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도 가능합니다. 588평 넓은 농지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산관리는 건폐율이 20%와 용적률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관리는 작년에 휴게 음식점과 카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근린 상가를 건축하는 것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동식 주택으로 원룸이나 기숙사 같은 주거용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물 공사가 시작되면
많은 인력이 들어오고 그들을 위한 숙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벌써 3월 정도에는 아마 공사장 인부가 많이 들어온다고 주변 그 기숙사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널찍한 농지 생산 관리에는 그런 주거용 숙소를 지으면 또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차선과 나란히 가는 부채꼴도로, 현재 이게 지금 도로는 농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꼴 도로가 옆으로 보면 4차선과 나란히 가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가드레일 조금 더 지나 보시면 가드레일이 쳐져 있을 건데, 이 가드레일은 해비 후 비용이 들 뿐이지 철거를 하고 도로를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설계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여기가 이제 가감속의 끝 지점인데 가감속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국어 부분은 녹강을 묻어서 건너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한 2m 정도 이 땅이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높이면 더 좋아질 땅으로 보이고요. 저 4차선 면적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한 80m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개발하기에는 충분해 보이죠. 4차선, 이 4차선 맞은편이 가율산업단지인데 지금 한 10,000평 정도로 조그만합니다. 앞으로는 이 주변이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이야기했듯이 부관성 스마트밸리 약 한 29만 평 정도가 들어온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조금 이쪽으로는 또 가율산업단지가 또 확장이 돼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그런 현장의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위에가 이제 4차선과 2차선이 만나는 교차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교차로를 이렇게 이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가 우측으로는 가율산업단지 들어가는 데고요. 좌측으로는 2차선, 2차선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도로가 2차선과 4차선 접하는 땅은 제가 이제 여기서 5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따라가는 2차선 도로죠. 이 도로가 지금 이 도로에 접하면서 저쪽 새로 생긴 4차선 325번 국지도에 접하는 그런 양쪽으로 접하는 황금 금맥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땅이죠. 지금은 당연히 조용하니까 그런 이제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 땅의 장점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고3 하이패스 IC에서 직선거리 800m 떨어져 있고요. 2번 주변 일자리가 있고 앞으로 생깁니다. 가율산업단지, 부관성 스마트밸리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번 SK공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인부용 숙소가 가능한 토지고, 4번 고압선 축사 묘지가 없습니다. 5번 2차선과 4차선에 접하는 황금맥이 흐르는 토지입니다. 황금맥이 흐르는 토지다. 6번 소규모로 분할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만나기 어렵다고 앞에서 계속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K반도체 벨트 토지를 사라 저자이고 작가, 부동산 작가 이일구입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충분하게 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일구 부동산 TV의 작가 이일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감을 깎고 있는 기계와 감을 깎고 있는 이제 모습이 보일 건데요. 소리가 약간 좀 소음이 있더라도 잘 양해 바라며요. 동생도 지금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고 또 회사를 다니기도 했지만 50 후반의 나이에 이제 그렇게 뭐 썩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이 잘 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해서 토지를 중개하고 있는 저와 비슷한 일을 시키려고 중개사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공부기간은 5개월 정도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시력급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기농기천해서 감을 깎고
팔아서 2달 만에 1,000만원 정도 번 과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감 말랭이 수확을 해가지고 태양볕에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건조기를 쓰기도 하지만 태양볕에 한번 말린 다음에 건조기에 넣으면 확실히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으로 하면 충분히 돈을 벌어내고 노후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그렇게 수확한 이제 곡감을 상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린 대략 60세 전후로 은퇴를 합니다. 물론 63세에 150에서 200만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걱정은 덜 하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저와 저희 부모와 동생의 사례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월 300에서 500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그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최악의 K반도체 벨트 토지를 사라 279페이지에 어머님의 농지연금 사례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월 73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대봉감 농사로 3,000평을 짓는다면 월 300에서 500만원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동생이 감 깎는 기계도 이게 400만원짜리인데 지금 이제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안 쓰는 기계를 뭐 중고로 30만원 사다가 싹 수리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약간의 좀 지식과 경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303페이지 어머님의 사례이죠. 일반적인 사실들은 네이버에 농지연금 받는 법을 쳐보면 다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 전화를 해보시면 알고 있고요. 농업인이어야 되고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고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속은 아닙니다.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접 지역이어야 되고요. 직선거리 30km 이내나 또는 이제 연접시군 내 농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대장 등록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환권은 30% 밑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더 이상 설정된 농지는 갚아버리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15년, 대략 15년 받는 걸 설정했기 때문에 뭐 1억 3,140만원인데 평가 금액은 1억 3,3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는 금액이 감정평가로 받느냐 공시지가로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감정평가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그래서 대략 감정평가 합이 1억 3,200 정도인데 1억 3,100 정도 받는다. 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감정평가 정도 받는다고 월로 나눠서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이니까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살아오면서 제가 시골에 한평생 농사를 지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위해 가장 잘한 일이 농지연금을 신청해 드린 일 같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지 지금 4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고향에 가면 동네 어른들이 칭찬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고. 제가 당연히 토지 전문가고 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신청을 해드린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매매가 되었으면 매매를 해서 팔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매가 가능하지 않고 또 금액도 터무니없이 낮게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이득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금액은 농지연금에서 73만원 정도고요. 다른 기초연금 30만원 받고 계시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노령연금인데요. 농업인들은 예전에 2년만 가입하면 거의 10만원씩 주는
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신청해서 어머니 거 10만원,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시면서 또 어머니가 받게 되는 게 있는데 해서 한 20만원, 그래서 합치면 125만원 정도는 그냥 따박따박 받고 계신 거고요. 또 노인 일자리 어머니가 하시니까 뭐 힘든 일은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 두고 청소하는데 그렇게 뭐 할 일은 크게 없으신데 요즘 이제 시골에 가보면 노인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만 해주고 문패만 닦아주고 뭐 약간의 청소와 이제 밥 반찬거리 해주는 것도 거의 이제 이런 다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도 3시간씩 15일 정도 농사 지면서 하시면 30만원 정도 나와서 합계가 한 195만원 정도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분이라 돈은 많이 안 들어가서 저축을 해서 자녀들한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입 조건 잘 따져보시고요. 농지연금은 까다롭지는 않지만 이게 금액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시작 스타트하면 빨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뒤로 갈수록 이제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받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엄청난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연금 혜택이고요. 주택연금보다 훨씬 연금액이 높습니다. 주택으로 따지자면 이 정도 금액을 받으려면 대략 한 서울로 쳐다보더라도 한 4, 5억 정도 금액이 나가는 주택을 가져야 그 정도의 매월 한 75만원,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비하면 감정가 대비 1억 3천이니까 뭐 예를 들어 시세로 거래한다 해도 2억 정도의 감정가액 2억 정도 거래 금액이 2억 정도인 농지를 가지고 75만원 받는다. 훨씬 주택연금보다는 좀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꼭 노후에 내가 할 일이 없고 돈이 나올 길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찾아보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유튜브들이 보면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경매로 땅을 사서 농지연금을 받는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땅을 고르고 그게 이제 가격이 감정가 대비나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땅을 사기가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땅들은 한 60-70%의 낙찰가를 받기 때문에 실제 금매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잘못하면 실수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연금과 감농사로 매월 최소 300만원 이상 버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약 한 3,000평 정도 감농사 지으면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 수확은 나오고요. 기타 여러가지 다른 작물들도 또 추가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저 채널 시청하시면 그런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가 편안해지고 저의 또 노후도 편안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구부동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토지 투자로 매월 500만원 이상 버는 확실한 방법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를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법책 3번 읽기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강한 멘탈과 실행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돋기 위해서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한번 외치고 하시죠.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월 최소 500만원 벌 수 있죠.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 2차선 주변 특히 통행 차량이나 인구 이동이 많은 곳이어야 합니다. 18년 중 10년 가까이 제가 부동산에 일하면서 수백 건의 토지를 중개하며 느낀 것과 경험한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에서 3년차 초반에는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을 주로 소개하고 중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평택이었습니다.
평택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고덕이 아니라 저는 평택항이 개발되는 포성읍 신영리 지역이었습니다. 신영리 고덕은 삼성전자 공장이라는 초대형 이수가 있는 지역이라 전국에 소문이 나서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남들이 고덕으로 달려갈 때 저는 성동격서격으로 평택항의 개발이 예정된 안중읍 주변 도대리 공관리 장수리 신영리를 샅샅이 훑고 다녔습니다. 이미 강남의 기획부동산조차 신영리에 틀을 잡고 있었죠. 기획부동산까지 몰려간다면 매수할 고객은 끊임없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예측의 결과가 다행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로가 좋지 않아도 이슈에 덮여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벌려면 현장에서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를 살지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경험이 쌓이고 쌓여 깊어져야 합니다. 그냥 했더니 되더라는 그런 전설은 이제 없습니다. 10억을 벌려면 10억을 벌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를 외쳐주십시오.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여러분은 됩니다. 자, 한국 영화가 전 세계의 상을 휩쓸고 세계적인 콘텐츠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제3세계의 영화보다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감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토지시장에서 처음에는 우왕좌왕 어찌할 줄 모르고 헤매게 되지만 부동산 중개 사무실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으면서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무질서한 땅이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자, 무질서한 땅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뻔한 이야기라고 계속 듣지 않으면 최소 월 500만원 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자,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한번 외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2차선, 4차선, 6차선, 2m, 3m, 6m, 8m 도로 주변의 땅 중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간판이 잘 보여야 합니다. 간판이 잘 보여야 합니다. 간판이 안 보인다, 도로에서 간판이 안 보인다, 그런 땅을 사면 안 되겠죠.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광고가 된다면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거쳐 임대를 놓는다면 수수료가 들지만 임대 순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도 들죠. 당연히. 그것도 임대 순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차선, 4차선에서 보이는 곳의 땅이 좋은 곳의 땅입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할 땅이 용도지역이 좋은 땅입니다. 용도지역. 예를 들어 생산관리와 계획관리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20%와 40%, 계획관리가 2배죠. 하지만 시골의 토지들은 넓게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산관리는 휴게 음식점, 계획관리는 일반 음식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술을 파냐 못 파냐 차이입니다. 당연히 술을 파는 음식점이 더 좋습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못 판다면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힘들게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차이들이 토지 투자에 있어서 나중에 큰 차이를 생기게 만듭니다. 자, 둘째, 부동산 공법책을 최소 3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자,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외치고 하겠습니다. 자, 산수에서 수학에서 사칙연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모르면 수학을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를 하는데 공법을 모른다는 것은 사칙연산을 구구단을 모르고 수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볼 때 공법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이후에도 부동산 공법과 도시기본계획법,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 교통망 등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토지를 보는 안목이 깊어졌습니다. 이론적인 기반이 형성되고 하나하나가 땅을 계속 보자 어느 날 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포인트, 어느 날 땅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공법은 어렵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공법은 사실 어렵죠. 나 역시 한두 권의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내 머리 탓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실무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겁을 먹을 리도 없겠지만. 근데 읽고 또 읽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니 어느새 내 입으로 말로 설명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도 건축을 한 저자들의 책을 여러 권 읽어보면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면 좋겠지만 실무가 안 된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법을 이해하고 땅을 이해해도 돈을 10억을 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강한 멘탈과 세 번째 강한 멘탈과 실행력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두려워서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이론적인 기반이 탄탄하지 않더라도 실행력이 빠른 사람들이 더 성과가 좋은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멘탈 어느 정도 타고난 성향이라 강하다 약하다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경험이 쌓이면 멘탈이 강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토지 투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이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협소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최고수들 중에 내가 아는 100억 이상의 부자들은 5명이 넘습니다. 5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토지 투자와 건축을 2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계단을 쌓아가야 합니다. 유튜브, 주식, 부동산, 공부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이란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꾸준히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야 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붕만 올려둘 수 없듯이 기초가 땅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에 있어서 공법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 당하지 않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공법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뻔한 이야기를 실천하는 투자자는 제가 0.1%의 중개사인 것처럼 상위 1%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월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월 1억의 수익을 토지 투자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유튜브도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 500만원 벌 수 있을까요?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외치시고 세 가지 도로 공법 3번 읽기 강한 멘탈 실행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진다면 최소 500만원 버는 것은 확실한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땅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깊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땅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여러분은 깊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K 반도체 벨트 토지를 사라 책을 신간을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보시고 저희 토지 투자 세미나에서 와서 확실한 방법을 강의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깊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상 219 부동산 TV의 219가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투자 꼭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전원주택이라든지 세컨하우스 농막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대지입니다. 대지 계획관리 대지로서 약 한 233평 정도 되는 땅으로서 바로 옆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또 토지는 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이 있었는데 철거를 시키고 지금은 나대지로 남아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향바지고요. 햇빛이 잘 들고 성토가 되어 있어서 다른 주변 토지보다 약간 넓게 되어 있어서 물빠짐이라든지 배수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은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바로 뒤쪽 편으로는 또 아주 예쁜 연못하고
뭐 고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은 연못이 2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경치와 풍광이 아주 좋은 곳인데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에 있는 저수지 아래쪽에 초등학교 옆에 있는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를 찾으시거나 하는 분들 2개나 3개 정도로 나눠서 작게 한 100평이나 70평 정도로 나눠서 짓는다 해도 충분히 괜찮을 그런 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토지 같은 경우 풍광도 좋고 조용한 주변 환경과 초등학교 옆에 있고, 바로 뒤쪽에는 저수지가 있어서 낚시터도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그런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이는 이 땅과 같이 주변이 다 트여 있고 주변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뷰가 잘 보이는 그런 땅이라고 하고, 사방으로 다 트여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뚝방 아래쪽에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나중에 물이 차게 돼서 저수지가 터지면 어떻게 하는데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만약에 물난리가 있었다면 이 초등학교가 있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이천시 율면 오성리에 있는 매물로서 대략 한 120평이 넘는 그런 땅, 한 472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땅으로서 평수는 아래에서 가격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땅 같은 경우는요, 시골의 농촌마을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거기에 있는 계획관리 자연취락 대지입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메리트가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땅은 현재는 이제 밭으로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마 집이 있었던 대지로 지금 집은 멸실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배추나 파 같은 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농막이 보이는 이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일죽IC로부터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교통적인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무도 심어져 있고 배추도 심어져 있는 그런 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세컨하우스라든지 이제 주말 농장을 하시면서 향후에 이제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로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쭉 들어와서 도로폭도 굉장히 넓어서 차 두 대가 교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 여건이 되고요. 마을에 있는 초입에 있는 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고 묘지와 고압선 또 냄새 같은 게 나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살기에 좋은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작은 야트막한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뒤쪽으로도 다 이제 소나무와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그런 용도로 세컨하우스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용도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비싸지 않는 1억 미만의 땅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교통적인 입지도 수도권 서울에서 특히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접성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경기도권역의 땅들은 웬만하면 평당 100만원은 쉽게 넘어가지만, 본 땅 같은 경우는 대지, 계획관리 자연취락은 이제 건폐율의 메리트가 한 20% 더 있는, 대략적으로 60% 정도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는 가격에 나와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분께서도 주말 농장으로 쓰시고 계시는데 이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한번 이 주위 입지적인 환경을 보신다면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조용한 마을이고 호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 있고, 요즘 특히 이제
그런 기농기총 하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과 마찰이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크지 않을 아주 소규모의 그런 마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데를 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을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입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오성리의 땅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성공학 강사 219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에게 아픈 사람이 보인다, 돈 없는 사람이 보인다, 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그분들은 보인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방치하거나 비난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들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런 분의 인생을 끌어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인생을 또는 나의 인생을 바꾸려면 그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는 돈이 없는 분을 봤을 때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근데 가난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난을 말하는 순간에 가난을 창조하는 것, 없애주는 이런 것은 우주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또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마음속으로 외친다거나 또는 중얼거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칼치기를 해서 싹 지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그동안에는 지 나쁜 XX 가다 사고나 나버리라,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사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또는 생각으로 또는 말로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아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바로 그런 식으로 창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말을 겉으로 쓰거나 나타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인군자냐, 그게 아닙니다. 성인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들의 나쁜 것을 창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어법입니다. 방어법.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돈을 떼먹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돈을 떼먹고 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XX 나쁜 놈 새끼 싹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버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분들에게 마음속으로 저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분 잘 살게 해주세요. 저분 잘 살게 해주세요. 저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성인군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성인군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분들의 인생을 창조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 돈을 떼먹고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을 창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분에게 중얼거리나 말하기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그분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뭐가 창조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공의 원리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방법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목표 설정. 자, 2024년 12월 30일까지 책을 한 권 출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노트나 종이나 또는 TV나 잘 보이는 곳에다가 크게 써 붙여 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는 생생하게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생생하게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출판사와 계약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출판사와 어디서 만나는 거, 또는 디테일하게, 더 세세하게 상상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 저자 사인회에 가서 저자가 사인하는 이런 장면을 계속 떠올려 보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독자들로부터 감사의 이메일을 받는 것입니다. 선생님 책을 너무 잘 써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 감사의 이메일을 받거나 전화를 받는 것, 또는 만나서 축하의 박수를 받는 것, 이런 것을 계속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이루어졌거나,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면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계속 그 기분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성공학의 대가들이 말씀한 방법입니다. 계속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교육이나 강의를 듣고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듣는다. 제가 이 방법을 딱 선택해서 바로 책 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좀 길었지만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누구나 의지와 동기가 또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때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강의와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이나 강의가 있다면 들어보시고 녹음을 해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면 또 동기와 의지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동기와 의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지와 동기가 약해지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계속 그 동영상이나 그 강의를 듣고 녹음한 것을 듣고 계속 반복해서 자기를 체면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할 의욕이 생기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책을 5권을 출간했습니다. 저 뒤에 꽂혀 있는 책들이 다 그런 책인데요. 출간을 했고 또 이런 이제 강의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또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상담 받으시거나 교육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6권째 책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분명히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잘 따르면 여러분도 성공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공학의 원리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부동산TV의 작가 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